현재 중동의 지도는 소리 없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 패권과 종교 갈등에 집중할 때 정작 이 땅에 생살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것은 석유가 아니라 바로 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고의 문명을 탄생시켰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튀르키예 동부 고원에서 시작해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의 사막을 적시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데 이 거대한 두 강이 합친 길이는 약 4,650km에 달합니다. 이 물줄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인구만 해도 6천만에서 7천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상류에 건설된 대형 댐 체계는 하류 국가들의 수자원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반세기 가까이 추진해온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 중 하나인 남동 아나톨리아 프로젝트, 일명 GAP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수십 년 동안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핵심 댐이 가동되면서 하류 국가들의 수자원 상황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GAP 프로젝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초대형 국가개발 장기 계획으로 총 투자 규모만 약 3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대상 지역은 남동부 9개 주 약 7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 핵심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22개의 댐과 19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유프라테스 강의 아타튀르크 댐은 세계적인 규모의 저수량을 자랑하며 가동 중이고 티그리스 강의 일리수 댐 역시 이제 가동 6년차에 접어들며 수자원 조절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튀르키예가 이토록 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27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18,000제곱킬로미터의 황무지를 농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국토 전체 면적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남동 아나톨리아 지역은 튀르키예의 주요 농업 생산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튀르키예의 물 저장 능력이 커질수록 수천 년 동안 이 강을 이용해온 하류 국가들의 물 사정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입니다. 50년 넘게 시리아를 철권 통치하며 튀르키예와 물 전쟁을 벌였던 아사드 정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현재 다마스쿠스에는 새로운 임시정부가 들어서 국가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 대신 찾아온 것은 더 치열한 수도꼭지 구걸입니다. 시리아 임시정부는 현재 경제와 인프라 재건 과정에서 튀르키예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임시정부를 상대로 물 공급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다스리는 알레포나 라카 지역의 농업을 살릴지 말지, 유프라테스 강의 수력발전소를 돌릴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튀르키예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리아 내부에서는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인들에게 튀르키예의 댐은 이제 새로운 통치자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류 끝자락의 이라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가 물 수요의 약 80%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의존하는 이라크는 최근 수십 년 사이 최악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강물 유입량은 일부 시기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수량의 약 40% 수준까지 떨어졌고 바그다드를 흐르는 티그리스 강의 일부 구간에서는 수위가 크게 낮아진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메소포타미아 남부습지지대는 염분이 올라오며 점점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유하차는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이라크의 주장에 대해 튀르키예 논리는 냉정합니다. 1992년 아타튀르크 댐 완공식에서 당시 슐레이만 데미레일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도 튀르키예의 물 외교를 움직이는 핵심 논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라크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튀르키예와의 거래입니다. 협상력이 약한 이라크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물 교환입니다. 이라크는 세계 5위권 산유국으로 석유는 풍부하지만 물이 부족합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두 강의 상류를 장악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이라크는 튀르키예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전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유프라테스 강의 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주당 약 500세제곱미터 수준의 유량 유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됐습니다.
실제로 2024년 4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13년 만에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때 체결된 26개의 협정에는 에너지, 물, 인프라 협력이 함께 묶인 패키지 협력이 포함됐습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국가의 부를 활용해 생존을 연장하려는 절박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인프라 협력도 봐야 합니다.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도로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라크 남부 알포 항구에서 출발해 튀르키예 국경까지 약 1200km를 잇는 거대한 철도와 고속도로망입니다. 이라크는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해 이 물류 회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걸프만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육상 물류 통로가 형성되고 튀르키예 역시 중요한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라크는 인프라 협력을 통해 튀르키예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 역시 이러한 경제협력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튀르키예 정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협력입니다. 가장 어둡고 복잡한 협상은 안보와 물 문제입니다. 튀르키예는 무장투쟁 종료 선언 이후에도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 잔존하는 쿠르드 노동자당, 일명 PKK 세력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철수 여부를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튀르키예군의 이라크 내 군사작전을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PKK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튀르키예와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물 문제와 경제 협력 등 다양한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협상 카드는 공동관리위원회라는 형태의 정보 협력입니다. 이라크는 수십 년 동안 튀르키예의 일방적인 댐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수자원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양국은 기술 협력을 통해 숨은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튀르키예가 정보를 꽁꽁 숨겨오다 최근 정보를 내주기 시작했다지만 완전한 공동관리 체계가 구축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튀르키예가 댐 운영 계획을 통보하는 수준 정도의 정보 공유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라크는 이러한 협력에 큰 의미를 둡니다. 비록 실제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제한적일지라도 방류 시기를 미리 알아야 가뭄에 대비해 농업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류 국가의 댐 운영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하류 국가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강 주변 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이 물 분쟁의 여파는 중동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 서부 지역은 최근 대형 모래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란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상류 국가인 튀르키예의 대규모 댐 건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의 메소포타미아 습지가 말라가면서 드러난 흙과 먼지가 국경을 넘어 이란까지 날아온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튀르키예는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기후변화와 하류 국가들의 수자원 관리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의 끝자락에 위치한 쿠웨이트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져 형성된 샤트 알 아랍강의 유량이 줄어들면서 페르시아만의 짠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염수 침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하구 지역의 농지와 수질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댐 건설로 시작된 수자원 갈등이 이젠 중동 전체의 생태계와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튀르키예의 GAP 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상류에 건설된 대형 댐들을 통해 중동 하류 국가들의 수자원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튀르키예의 22개 댐 역시 중동의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물은 국경을 넘는 순간 여러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자원이 되어야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가 손에 쥔 이 거대한 수도꼭지는 이제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담보이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갈등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점점 석유에서 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